안녕하십니까. 날에, 아니네, 가온 문학 뒷부분을, 문학 앞부분 가봅시다. 여기죠. 윤선도의 만흥, 흥이 가득 차다 이거죠. 윤선도는 경자호란 때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정문은 실학자죠. 그래서 한 18, 17? 기억이 잘 안 나네. 가봅시다.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양상은 모습. 왜 이렇게 두껍게 설정돼 있지 또? 20, 한 5. 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더라. 이거 왜 좀 들어가? 오케이. 다시 내려갈 듯. 내려가. 그렇습니다.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한다. 보통 감정이입이죠.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그죠?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 꽃은 그냥 피는데, 나와 같이 뭐 슬퍼해준다? 뭐 그런 경우죠. 자, 이게 첫 번째, 투영.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에 수용, 받아들이는 거네.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경우다. 자신을 새롭게, 이건 대상을 새롭게. 셋째, 자기와 외부 세계에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 둘 다 새로운 해석,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의 생성에 이런 세 가지 양상은 문화작품의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시밀러?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세 번째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소원하는 관계, 멀어지기도 한다. 오케이. 자, 요번에도 자연 친화, 안분 지적, 요거를 다루는 연시조입니다. 평시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산수 사이 바회는 바위 아래 띠집, 초가집, 초가집을 띠집이라고도 하고, 초옥이라고도 하고, 모옥 풀모자입니다. 모옥이라고도 합니다. 외워! 이거 나면 또 안분지적이죠. 집노라, 오가 들어가면은 의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 시적 대상하고 대비되는 애들입니다. 남들은 웃는다, 비웃는다. 아유 저 양반이 어떻게 벼슬도 안 하고 도시에 안 살고 시골에 저래 가냐 이렇게 한다마는 어리고의 옛날 뜻은 어리석고 샤암 고향 향자 시골이죠. 시골의 뜻에는 시골에 살고자 하는 뜻에는 시골에 살고자 하는 나의 뜻은 내 분수인가 하노라 뭐뭐노라 영탄법 안분지조 네. 내가 산수, 자연이죠. 자연에 집을 짓고, 초가집 짓고, 안분지적하면서 산다니까,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막 비웃어. 하지만, 그죠. 자기 자신을 엄청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게 표현하죠. 내가 어리석고 시골에 살고자 하는 뜻에는 내 분순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 대유법 부분이 전체를 대신합니다. 소박한 음식에 보리밥만 있나? 아니죠. 대유법.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엔드 바위 끝 물가죠 물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무, 브, 프 다음에는 을을 썼습니다.
우를 안 써. 그래서 나중에 물가로 바뀔 겁니다. 바위 끝 물가에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죠? 의는 에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슬타, 시를 여기에 쓰 다음에 은은 이로 바뀝니다. 오늘날의 싫다죠. 오늘날의 싫다. 뒤에 가지는 오늘날의 까지. 싫어질 때까지. 싫어질 때까지가 뭡니까? 실것. 오늘날의 실컷. 음. 바위 끝 물가에 싫어질 때까지 실컷 노니 놀아. 주어가 1인칭이라서 이렇게 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을 엿잡습니다. 여남은 그 밖에 남은 반복법 쓰고 있죠. 남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다의 옛날 말 있겠느냐 서리법 밑에 적혀 있네. 있겠냐? 없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분지족하면서 사는 게 최고다. 이거죠.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흘은 뭐예요? 옛날에 히읗 다음에, 명사 다음에 히읗이 되는 이런 애들 많다고 했죠.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리 하랴. 이렇게 크겠느냐. 그렇게 보고 싶던 님이 와도 나는 자연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단 말이죠. 님이 와봤자 이 정도 즐거움은 없단 말이죠. 이 정도 반가움은 없대. 자연 보는 게 최고래. 이놈의 사는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띄워하노라. 이거는 또 영탄법 쓰고 있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띄워타 오늘날에 좋다. 물맛 띄워타 이랬죠. 옛날에는. 어제 너무 어려운 걸 하니까 오늘은 쉽죠. 누구? 누구시여? 이건 강세니까 빼고 누구? 응?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아치죠. 삼정승 삼정승 두고는 A를 두고는 B를 보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그냥 해석하려면은 그냥 뭐뭐 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보다도 C에서 파생된 단어거든. 이거는 두다. 그래서 도곤 자주 나옵니다. 뭐뭐 보다. 누구 삼정성보다 낫다, 더 낫다고 하더니 만개의 수레가 이만하겠느냐 서리법. 만개의 수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 그죠? 춘추, 전국 이렇게 가죠. 그 다음 진시황의 진나라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가 들었을 때 그때 주나라 병사가 2만이었습니다. 근데 청동기였죠. 무사들만 나가서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치고는 인구가 좀 적다, 병사 숫자가 좀 적다, 그죠? 요 2만의 병사가 있는데 그때는 아직 그 말에 그 등자라고 하죠. 발을 놓는 그 부분. 그게 없었어. 그래서 기마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레를 타고 한 명은 말을 해가 수레를 몰고 한 명은 옆에서 창 던지고 활 쏘고 이렇게 했죠. 이때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킬 때 2만의 병사 수레가 몇 개? 2인 1조니까 만 개의 수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죠. 그래서 만성은 천자, 황제를 뜻합니다. 만 개의 수레. 자, 누구?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연에 사는 게 이 높은 벼슬아치보다 낫다고 누가 그랬냐고. 내가 직접 자연에 살아보니까 황제보다 낫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로 헤아려 보니까 소부와 허유가 주격조사가 약뒀더라. 돛은 강세전미사. 그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감탄이다 보면 됩니다. 야같더라. 부음법칙 옛날에 없었죠? 야같더라.
소부와 허유가 이제 우임금,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인데 그 사이에 순임금이 야, 네가 황제할래? 싫어요. 자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길을 씻으니까 아, 허유가 그랬구나. 도망을 갔어. 그때 이제 아유, 정말 진짜. 이 시간에 늘 촬영합니다. 음, 그, 뭔 이야기 하다? 잘 전하고. 허유가 길을 씻으니까 서부가 소를 끌고 오다가 물 먹이려고 왔다가 니는 왜 여기서 길을 씻냐? 이랬더니 아니 내보고 황제를 하라는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더러운 길을 씻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소부가 한단 말이야. 야 이런 더러운 물에 내 소를 먹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나는 상류로 갈래라고 했죠. 그래서 둘 다 황제 자리 이런 속세에 대한 부귀 공명 절대 싫어하고 자연 친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하강을 그 범람하는 걸 막았던 그 사람 우임금이 이제 되고 이때부터 신하한테 벼슬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한테 벼슬을 주는 황제 자리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그저 황제 자리 버리고 자연으로 간 소부와 허유가 야갔더라. 말 좀 해주지. 황제 자리가 더 좋다고. 아마도 임천 숲을 임자 샘물천자 자연이죠. 자연에서 한간 한자 흥 한간 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어라죠 감탄형 비길 곳이 없구나 자연 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자기 자신이 게으르되 하늘이 알아실샤 하늘이 알으셔서 이거는 주체 높임. 옛날에는 주체 높임이 시랑 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알아줬단 말이죠. 인간 세상에 만 가지 일 중에 하나도 아니 맡기더라. 나는 농사도 못 짓고요. 장인짓도 못하고요. 벼슬은 더욱더 못해. 그죠? 더욱더 못해. 다툴, 다툴이, 다툴이, 리을이 넘어간 겁니다. 다툴이 없는 강산을 국영화 시키면 지키라. 기억하고 혀서 쪼개놨다 기억을 그죠?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니는 자연이야 지켜 이거죠. 풍월주의. 풍월이 또 자연입니다. 풍월주의. 속세의 주인이 아니고 자연의 주인을 풍월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워. 고전 시간은 무조건 많이 작품 많이 보고 많이 외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음. 교타 또 나왔네. 그러니까 작품 많이 보고 단어 많이 영어처럼 단어 많이 외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냐. 내가 어떻게 했겠냐. 서리법 못하지. 임금님은 그죠. 역군운이셨다 똑같죠? 역시 그죠. 임금님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욱 안오이다. 이다가 동사 다음에 이다가 붙네. 이것은 책이다. 명사 다음에 이다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붙는 이다는 씁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더욱 알겠습니다. 씁니다가 삽나 니다, 요 이다가 합쳐진 겁니다. 요건 현재 시제, 이건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건 상대를 높이는 거. 그래서 극존칭 씁니다가 되는 겁니다. 임금님 은혜를 더욱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임금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하는 거 이런 걸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아무리 무부프 다음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일이 없애라 어라 나왔네 없구나 임금님네 갚을 길이 없네요. 윤선도 흥이 거득하더라.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치 임천 한흥 한가로운 흥 오수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 오수 여기네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화자는 강산에 지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
자, 사는 곳과 마음을 두는 곳, 이 또 다른 데네. 아, 앞에 게 없구나. 앞에 걸 안 풀었구나. 앞에 걸 안 풀었네. 자, 자기 투영, 자기 자신의 경험, 정서, 의식을 대상에 투여한다. 외부와의 관계, 자기와 외부 세계가 가까운 친화적 관계가 형성됨. 요거 대칭성 바꾸기로 멀다 나올 수가 있죠. 외부 세계의 일방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더라.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생성함. 외부와의 관계, 자기와 외부 세계가 가깝다. 친화적 소원, 친화적 관계. 세 번째 경우 상호 대비,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나와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시적 화자 내 분수인가 하노라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화자 산수간에 띠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감 그것을 모르는 남들 나를 비웃습니다. 웃는다가 비웃다라는 겁니다. 기억의 상황 어리석고 안 본지죠? 볼 것도 없습니다. 내 감과 창자가 9번이나 굽이굽이 져가지고 착착착착 끊어진다. 속이 탄다. 애가 탄다. 애가 탄다 할 때 애가 창자입니다. 마른 하늘에 병력 천둥번개. 잘 입고 잘 먹고. 자, 그 밖에 남은 일 부기공명이죠. 부기공명. 일도 관심 없습니다. 화자는 자연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덕무의 제목이 뭐였죠? 우언, 어리석을 우자인데 어리석은 말 뭐지? 살림에 자연에 살면서 명리 홍진의 썩은 명리야 홍진 붉은 먼지 낀 세상 속세의 뭡니까? 이름을 날리는 거 부기공명입니다. 부기공명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이 노래 제목이 뭐지? 어, 홍남파 작사가 작곡 노래 같은데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입니다. 대치 부끄러울 치자 큰 부끄러움. 시정 속세 홍진입니다. 붉은 먼지 낀 세상. 홍진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입니다. 소치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대락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소락 선생님이 요번에 늘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하고 싶어. 자연을 살고 싶어. 작은 즐거움이든지 큰 즐거움이든지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고 작은 부끄러움이든지 큰 부끄러움이든지 나는 그것이 다 부끄럽다. 오. 어쨌든 속세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은 전부 부끄러움이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이의 반이요. 속 자연에 살면서 명리를 꿈꾸는 게 작은 부끄러움을 사는 자는 백의 백이며 속세에 살면서 그죠? 부귀영화를 노리는 거. 큰 즐거움을 누린 자는 백의 서너밖에 안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린 자는 백의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속세에 살면서 뭡니까? 자연을 꿈꾸는 거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니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는 거리가 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원. 자, 사는 곳, 살림에서 명리를 취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살림에 있으면서 은거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명리를 꿈꾸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고, 나는 지금 시정에 살고 있지만은 자연을 꿈꾸는 작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말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정에 살면서 은거, 요거죠. 즉,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자신의
자부심, 삶의 방식의 자부심, 만족감 이런 걸. 얘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신경 쓰이게. 자, 문학 작품의 세 가지 양상,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세 가지 모습, 문학적 의미 생성 양상에 따른 자기와 외부 세계 관계, 투영하거나 얘가 내가 그 수용되거나 서로 대비되거나. 아, 얘 진짜 어? 없어질 수도 있어. 대단하네. 자, 윤선도의 만흥, 흥으로 가득하다.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짓고 사는 것이 내 분수다. 자연에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보리 아픈 나물 대유법 기억나죠? 세속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자연을 바라보며 반가움을 느낀다. 그죠?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만하랴. 자연을 즐기는 사는 삶이 벼슬 하는 것보다 낫다. 누고서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보다 낫네. 자연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제 자연에 맞춰 묻혀 사는 즐거움. 야암 시골에 사는 뜻. 소부허유 자연 속에 숨어 살던 지조 있는 중국 고대의 선비들. 고대라기보다는 진짜 옛날이죠. 하나라 은나라 갈 때 이 하나라보다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요때 사람입니다. 우임금부터 하나라로 치거든. 그 다음이 은나라, 그 다음이 주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가 태어난 춘추 전국시대. 진시황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진시황. 그 다음 중국이 한자, 한족하는 한나라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물론 중국은 빨리빨리 역사가 바뀌니까. 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 살림과 시정 중 어디 사는지, 명리와 은거 중 어느 것에 마음을 두는지 기준으로 네 가지를 나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기의 삶을 가장 높이 평가하더라. 자기 삶의 자부심, 긍정적,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어허. 나의 시상전개, 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라네.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육수는 머릿속에는 관념적 성격. 육수부터 볼까? 강산, 자연, 경험 아니야? 일수는 산수관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짓겠다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집을 짓는 경우? 모르겠는데. 이수에서는 구체적 드러난다. 삼수에서는 추상성. 모르겠는데. 추상성. 눈에 보이는 산이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다. 음, 그럴까? 서리법으로 제기된 의문이 의문 해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리법 자체는 현재에 대한 긍정이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없습니다. 삼수에 나타난 반가움, 감각적으로 구체화된다. 반가움이 구체적인 거 뭐,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 여전히 관념적이다, 그죠? 음흠. 집을 지으니까 경험이다. 집을 지으니까 경험이다. 육수는 그냥 강산이 돼서니까 그냥 자연이다. 뭐 맞다 치고.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 보리밥 풍나무.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 보리밥 풍나무 구체적인 거니까. 산이 추상적인 건 아니다. 오케이.
어렵네. 자, D집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 진노라니까 짓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살고 있다기보다는 짓고 있는 겁니다. 화자의 경험이 드러났다. 강사는 자연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관념적이다. 초장의 특정 공간으로 시작한다. 오케이. 이수 보리밥 풋나물 초장에서 구체적입니다. 이건 맞아. 잠들고 혼자 앉아. 역시 구체적인 소재다. 그죠? 그리고 잔이고 간이고 매라고 해도 구체적인 소재죠. 음. 식구 그 밖에 연함은 이랴 부러울 줄이 있으랴 만족감 부정적인 거 안 나옵니다. 서리법을 사용하여 세속에서 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만족감. 삼수 화자가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산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아. 만족감. 육수 임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서적 반응 찾아볼 수는 있어. 감각적인 게 없죠. 정서적 반응 구체화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감각적 표현 된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수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 못하는 남들 병치 나란히 두다. 나란히 두다.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감 맞죠? 대비되니까. 자기와 외부 사이에서 소원한 관계. 예, 정확합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그 밖에 연함은 이를 부기공명이니까 대비하는 거 맞죠? 세상 일과 거리두려는 화제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에 소원한 관계. 그렇습니다.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킨 자연, 의미를 부여하죠.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요거는 반가운 님은 그냥 추상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든 것뿐이지. 진짜 뭐, 사랑하는 님이 있는데 그 사람 싫고 산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어렵네. 만만치 않습니다. 고전문학에서 끌어들이는 이 관계를 잘 봐야 돼. 한가한 흥이나 그래서 요건 실제 존재하는 님이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든 것뿐이야. 100점 맞은 것보다 산을 보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직접 100점 맞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한가한 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 임천 자연과 사이가 가까워졌다. 친화하죠. 임금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금과 거리 가까워지죠. 자기와 외부 세계가 임금이라면 친화적이다. 님이 오는 것보다 산을 더 반가워한다. 긍정적 태도. 화자와 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친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예. 그래서 님은 여기서 실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자연에서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더라. 화자와 인천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켰나? 네. 나는 작은 즐거움을 좋아한댔잖아. 몰라. 나는 작은 즐거움. 나는 어디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삶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볼까? 즐거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아? 살림의 삶에는 부끄러움 50%, 즐거움 서너,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 그죠? 부끄러움이 더 크다. 비교 대상을 제대로 잡았나? 밑에 있는데. 살림에 사는 사람도 즐거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다. 50%.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모두 다르다. 어? 큰 부끄러움은
속세에 살면서, 아니지. 자연에 살면서 공명을 추구하는 거 맞죠? 작은 즐거움은 속세에 살면서 자연을 추구하는 거죠. 오케이. 모두 다릅니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을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보다 높게 평가하죠. 이건 뭐 앞에 다 봤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4번. 기억과 니은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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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니은 세상 물정 모든 소리인 것 같다. 어리석고 향함의 뜻. 둘 다 자연을 추구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 자신의 문제를 회피합니까? 아니죠.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죠.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냉철하게 반성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합니까? 남의 말을 인용 안 했네. 기억과 니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 표현한다. 자신의 삶의 자부심. 정서는 맞는데 우회하여 표현한다. 잘 모르겠네. 정답 5번이야? 오케이. 뭐가 우회된 거지? 화자가 자신을 시골에 지내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빗댔다 이거죠? 상황. 자기 자신을 낮춰 표현하면서도 자기 분수에 맞다고 표현한다. 자부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 정말 좋아. 내 삶에 만족해. 내 삶이 최고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는 어리석은데 나는 어리석은 게 내 분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네. 이건 뭐지? 아까 나왔던 거 계속 나오네. 제낍시다. 5번.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해라. 나다를 이해하려면 A는 가에 있나? 어? 했잖아. 또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정물인 대상에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다. 그렇죠. 산에 대해서. 자연의 의미에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한다. 있는 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는 즐거움이고 이거는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니까 투영 맡아봅시다. 다해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는과 다르지. 세상 사는 거 다르지. 나에서 착한 먼저 선자겠죠. 앞선 사람들의 삶의 태도, 소부허유, 자기 내면을 수용한다. 음. 다해선 대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수용 안 하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귀 공명을 추구하지만 나는 아니지요. 4번 땡. 자기의 본성을 하늘과 연관지었다고. 강산을 지키라.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일방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든 것이다. 대비 소부허유 지향하죠. 음, 수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네 가지 이유로 나눴고 은거의 마음을 두고 있다. 속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3에 해당된다. 놔두고 이거는 어제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비문학도 해야 되나? 이권의 비문학을 우리가 안 했나? 일단 안 했으면 내일 촬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촬영해서 올려놔야겠네. 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입시생이야. 내년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학, 영어, 국어 전부 다. 특히 수학하다 보니까 국어를 많이 놓치는데 안 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주말에 봅시다.